드모 형이 그 새끼라는 워딩을 쓰셨고 뭐 춤추는 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거를 3화 영상에서 봤을 때 심경이 어땠나요? 나는 그 부분을 봤을 때, 음. 이 형 봐라,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했지. ISTP는 본능적으로 원시인처럼 행동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글을 보고 어느 정도는 맞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시 시대에 태어났다면 벌써 짱돌 맞고 죽지 않았을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야영화입니다. 이 영상은 MBTI 인사이드 3화 리뷰 상편입니다. 마음 아프게도 3화에 힐난이 섞인 댓글이 조금 있었습니다. 출연자로서 시청자분들의 비판은 열린 자세로 대하면서 수용하거나 해명 또는 설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판을 가장한 지나친 비난이나 공격적인 댓글은 지양하는 문화가 좀 더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3화 내용에서 발견되었던 비판 요소나 뭔가 의문스러운 점이 있었던 두 분을 모셔서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비판 의견이 나온 상황을 정리하고 어떤 비판을 받았는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3화에는 N형과 S형 이렇게 둘로 나눠서 지냈던 둘째 날이 마무리되고 둘째 날 호감도 투표가 진행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ESTJ 희철이 형이 ISTP 에드머 형에게 비호감 투표를 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물론 이제 안 그러신 분인 건 알지만 이제 MBTI가 이제 구라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자기의 신념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왜 나를 이렇게 아니라고 생각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비호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비호하기보다는 그냥 사람들 눈에 비호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으로 골라봤습니다. 이희철이 형의 인터뷰가 솔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투표하는 자리인데 왜 남의 의견을 넘겨짚고 끌어와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ESTJ 희철이 형을 향한 비판적 의견입니다. 저는 우선 이 비판에 동의합니다. 이런 식의 논거는 곡해될 여지를 만드는 말이잖아요. 만약 진짜로 ISTP 에드머 형이 불편한 사람이 있었다고 해도 그 당사자가 의견을 말하지 않은 상황에서 난 괜찮았는데 다른 사람은 불편할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는 건 오해의 소지를 굉장히 많이 낳을 수 있는 말이죠. 뭐 그걸 다 떠나서 희철이 형이 솔직하지 못하다는 인상도 충분히 남길 수 있는 말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비호감 투표를 하고 이제 아침이 돼서 그 결과가 복도에 게시됐는데요. 제가 ISTP 에드머 형과 같은 방을 썼기 때문에 이 상황 설명을 좀 하자면 그 전날 밤에 이제 일과를 모두 마치고 술자리가 있었어요. 여담으로 이것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과를 마친 이후에는 정말 퓨어한 자유 시간이었고 그 누구도 억지로 술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2020년대고 16명 모두가 지성인인데 억지로 술자리에 참여하게 했다는 오해는 걷어주세요. 제가 모든 술자리에 참여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에드머 형은 좀 과하게 술을 마셨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좀 과음을 하셨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걸 좀 힘들어 하셨는데 그래도 정해진 룰, 그러니까 일과 시간을 어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는 어쨌거나 늦게 일어나서 샤워를 하시고 제가 이제 샤워한 에드머 형을 끌고 갱신된 호감도 투표를 보여주려고 같이 복도로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에드머 형이 거의 마지막으로 이걸 봤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 발언, 그 새끼, 그 춤추는 애라는 말이 등장하죠. 나 아까 말한 대로 딱 그거네. 어제 그 새끼 누구더라? 그 춤추는 애. 빠시 INTJ? 아시겠지만 에드머 형이 3화에서 비판받는 지점은 다소 거친 언행입니다. 이 비판 지점도 당연히 저는 동의합니다. 제가 또 국어국문학과 학부생으로서 바른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동감합니다. 저도 당연히 험한 말을 하는 상황이 있겠죠. 근데 에드머 형이 비판받는 포인트는 거친 언행, 그러니까 험한 말보다도 태도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저렇게 말하는 모습이 시청자분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할 수 있고 또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같은 공간에서 4박 5일 시간을 보낸 출연자로서 댓글을 보면은 오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그 오해를 푸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양쪽 다요. 상황 정리와 목적 설명은 이쯤에서 마치고요. 두 분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TI 인사이드에서 ISTP 및 빌런 역으로 출연 중인 에드머고요. 개인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고
이거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음악도 하고 있습니다. 제 룸메이트였고요. 오늘 이제 3화의 비판 포인트 좀 주제 삼아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이요? 누구요? ESTJ 희철이 형이랑 아, ISTP. 그 새끼. 일단 드모 형이랑도 통화를 할 거거든. 그래서 똑같이 이거는 하는 건데 솔직한 진실된 생각을 말할 것을 약속해 주세요. 노코멘트나 묵비권을 얼마든지 사용해도 좋은데 뭐 지나친 포장이라던가 솔직하지 못한 대답은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 정희철은 선서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릴 건데 진실된 생각을 말할 것을 약속해 주실 거죠? 네, 선서합니다. 네. 선서. 좋습니다. 네. 형이 뭐 할 얘기 준비한다 그랬잖아. 일단 내가 그걸 듣고 질문을 할게. 좀 적어놨었어. 좋아, 좋아. 일단은 저번 첫날 비오도 그렇고 덧붙이자면 시스템상 비오도를 줄 수가 있잖아. 선택이긴 한데 내 기준 비호감이라는 게 좋은 감정이 안 든다 뿐이지 싫다 자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 호감의 반대말은 악감정이지 비호감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내 기준에 비호감은 그냥 호감이 아니다. 딱 그 정도지 싫다가 아니었어가지고 남들보다 이제 편하게 그거를 줄 수가 있었던 것 같아. 선택이었지만 이제 나는 그 의미 자체를 크게 안 뒀기 때문에 줬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문제는 호감 비호감의 주체가 본인이 되는 게 맞긴 하지. 그치. 그래서 시스템상 내가 좀 잘못 이해한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잘못 이해한 계기 자체는 내가 무지한 게 컸지. 일단 확실한 거는 문제 자체는 그거잖아. 비호감을 줬다 안 줬다 그걸 떠나서 내가 시스템을 좀 잘못 인지했다. 그 점 난 충분히 이해하고 나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덧붙이자면 난 비호감 호감 자체 별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솔직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할 말 있는 게 나는 매우 솔직하다 생각하거든. 만약에 내가 진짜 드모 형이 싫었어, 오히려 숨겼을 거라 생각이 들어. 근데 이제 내가 말했다는 거 그 자체는 그냥 그 사실 그대로 나도 이제 분위기를 읽었고 그러한 느낌이 들어서 분명히 누군가는 이게 싫을 수 있겠다라는 그 사실 그대로를 비호감 투표에 나타낸 거지, 내가 싫어서 남 탓을 하며 투표를 진행했던 게 아니란 거지. 팩트만 말하자면 나 정희철은 에드머 형이 싫지 않다. 2번 남들보다 호감 비호감 의미를 두는 게 크지 않았다. 3번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에 내가 설명한 이유가 충분치 않았다. 4번 난 솔직하다. 내 행동 하나하나에 거짓은 없다. 딱 이렇게 4개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 오케이. 끝인가요, 그러면? 어. 네, 그럼 제가 질문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네. 형이 이제 3화 분량을 처음 봤을 때 그런 이제 반응이 달리기 시작했잖아요. 비판적인 반응이 달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느꼈던 어떤 전체적인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 3화를 저도 이제 그 최초 공개 때 같이 봤는데 보면서 이제 헉헉 했던 순간이 좀 몇 개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피해갈 수 없겠구나. 그럼 그런 댓글이 생각이 달리기 좀 들었죠. 전부터 예상을 좀 하신 거네요? 네, 이 부분에는 분명히 불편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사실. 본인의 모습을 봤을 때요? 그쵸. 예. 저는 네. 보면서 이랬어요. 이 새끼 왜 이러지? 어떤 부분이 특히 그랬을까요? 일단 제가 거슬렸던 부분은 희철이 그 아침에 이거 그 새끼 아니야 그 새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날 같이 술도 먹었고 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누군지 아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게 또 이제 카메라에 비춰진 걸 보니까는 대부분의 댓글이 그거였어요. 무례해 보인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싸가지가 없다.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도 좀 이해를 하는 바입니다. 인정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 또 그거였던 거는 그날이 S랑 N이죠. 저녁에 식사하려고 모여 있는데 질투 유발 그게 나왔어요. 네네. 그냥 그냥 진심으로 하는 건 괜찮은데 일부러 질투 유발하는 거면 너무 싫지. 일부러 그냥 얘 짜증나게 하려고 건드리려고. 내가 이제 친구가 거기서 이제 이제 나도 똑같이잖아. 어차피 그 의도는 다 보이니까. 뭐라고 해요? 똑같아요. 네 친구 이쁘던데?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맞장구 치는 거지. 질투 유발 시키는 애들 보통 다 F인. 그럼 난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질투 유발들은 다 F들이 하지 이제 이 얘기가 약간 빌드업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상황극을 하기 전에 약간 F들을 놀리는 그런 빌드업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 전에 뭐 얘기도 뭐 내일은 T랑 F들 모였을 때 F방에 T 한 명 가서 논쟁하기 막 이런 것들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그럼 T 있는 방에 F 한 명 들어와서 토론회 하기. 아 8대1로? 네. 그래가지고 아마 놀리려는 빌드업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이제 그 장면만 보면은 이것도 좀 불편해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죠.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앞뒤 맥락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딱 그 장면만 네. 보시니까 그렇게 의견이 달릴 수 있다는 걸 예상하셨던 것 같고 또 실제로 달리는 것도 확인을 하셨고요.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아, 네. 자, 1번 드모 형이 싫지 않다. 이거는 오케이 이해했어. 그리고 2번은 잠시만. 배달이 왔거든? 아, 딱 오케이. 기다려줘. 천천히 해 천천히.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 마저 진행하고 먹도록 할게요. 1번 네. 드모 형이 싫지 않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네네. 2번은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도 같이 얘기를 했죠. 소연 누나 비호감 투표를 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비호감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형은 비호감이라는 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고 형은 별 생각 없이 그냥 한 거다.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3번은 내가 비슷하긴 한데 핀트가 좀 다른 것 같은 게 사람들이 이번 3화 비호감 투표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형이 뭔가 다른 사람들을 의견을 내세워서 형의 어떤 진위를 숨기고 투표를 했다. 이게 뭐 형이 말한 4번이랑도 연결되는 건데 그게 내가 봤을 때 가장 큰 비판의 포인트인 것 같거든. 아하. 맞지? 형도 이렇게 이해한 게 맞아? 이해했어, 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궁금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할게요, 저도. 일단은 그 자리에 누구도 나한테 드모 형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 확실한 내가 이제 분위기를 읽고 내 판단하에 가설을 세워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사유로 아까 말한 나에게 별로 그렇게 의미가 크지 않은 비호감 투표를 던진 것뿐 말 그대로 이제 딱 그거죠. 나는 솔직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그대로를 가정을 해서 비정사실화가 아니라 그냥 가정을 해서 이렇게 내뱉은 거고 그 자리 누구도 나에게 뭘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내 생각 남 탓이 아닌 오로지 내 생각 그냥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방송에서도 조금씩 잡히긴 했는데 사람들이 막 표정이 그렇게 밝지는 않았잖아. 그게 싫어서는 아닌 건 알지만 피곤할 수도 있고 나는 그런 표정들을 조금 직혀를 봤단 말이지. 보면서 분명히 지금 이런 상황이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롤플레잉을 했었는데 드모 형 캐릭터에 맞춰서 그렇게 했잖아. 맞아, 근데 맞아. 그런 롤플레잉이 아니라 직접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상황을 보고 싶어 하는 롤플레잉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이제 표정이 뭐 다른 이유일 수 있지만 굳어 있었고 그런 거를 이제 나는 파악을 한 뒤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비호감 투표에 그걸 결론으로 비호감을 찍은 거지. 근데 형은 이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유튜버로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비판적인 댓글? 형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상황? 그런 게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다른 채널에서 출연을 하면서 그런 상황이 생긴 게 처음이잖아요. 아니죠. 처음은 아니고 이제 처음은 다른 아니고. 유튜버 분들이랑 콜라보 했을 때도 네. 제 성격,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어떻게 보면 컨셉 자체가 좀 네. 되게 나대는 타입인 건 맞잖아요. 개구장이 느낌. 뭐 좋게 말하면 그건데 그거를 이제 잔잔한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뭐 싫어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그거죠. 이제 그런 부분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너무 과한 인신 공격이나 이런 거는 이제 저도 보면은 좀 삔또가 상하긴 하죠. 비판까진 괜찮은데 비난이 섞인다거나 이러면은 그러니까 제 채널에 남기는 거는 차단하면 그만인데 다른 채널에 있는 거는 그 제가 컨트롤을 못 하니까 근데 저도 제 채널에 남기는 글 중에 그냥 정당한 비판이나 네. 그런 거는 차단하지 않아요. 형이 봤을 때도 납득이 된다 싶으면은 그대로 두는군요. 그쵸. 그런 뭐 수용하는 그런다고 자세가. 제가 근데 수용은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수용을 하면 고쳐야 되는데 뭐 고쳐먹진 않으니까 근데 뭐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완전 유튜브 초창기에 비하면. 그러면은 형도 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만큼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기 때문에 난 납득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나도 굳이 생각을 안 하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형의 진위가 다르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비춰진 모습에서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거? 그 포인트가 약간 비겁하다? 솔직하지 못하다가 포인트잖아. 그치. 그냥 너가 싫은 거면서 왜 다른 사람을 들먹이냐 결국 이거잖아.
그 포인트가 여보세요? 말해. 떨어뜨려가지고. 그 포인트를 형도 납득하고 있으면은 나는 그거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 매우 것 같아. 납득을 하고 있고, 내가 솔직한 거는 같이 지내본 사람이나 나를 원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알 텐데, 이 단편적인 3화 동안에 사람들은 나를 파악할 수 없고,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든다고도 한 몇 번을 봤거든. 3화를 계속 참가자가 아니란 입장에서 계속 봤는데 납득이 가더라고. 그런 의문들을 제기하는 거에 대한. 물론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더 이제 다들 이쁘게 착하게 말해줬으면은 좀 더 좋았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치.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형의 네. 입장이 저한테까지 잘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아, 형은 네. 진짜로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걸 솔직하게 얘기한 건데, 그게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도 형이 인지를 했잖아. 맞지. 그러면 나는 납득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내가 덧붙이고 싶은 말은 그런 식의 화법은 좋지 않다. 이제 아. 형도 이제 인지를 했을 거야, 그치? 그치. 생각을 말할 때 다른 사람을 방패로 세우는 듯한 맞아. 그런 화법은 그래서 좋지 않기 때문에 근거를 그런 식으로 드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주체가 내가 돼서 얘기하는 게 좋다, 이런 느낌. 그치. 형도 네. 많이 고민을 한 게 느껴져서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최초 공개 같이 보면서 네. 라이브 진행하셨잖아요. 진행한 라이브 이후에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출연진 분들이랑 통화를 하셨죠.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그때 조금 느낀 점이 있다면.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술을 먹으면서 해가지고 네. 뭐 정확한 그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뭐 위기감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컨텐츠에 출연을 한 거고 시청자 몇몇 분들께서 이제 불편해하셨던 부분도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거잖아요. 내가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그쵸. 좀 자기랑 안 맞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위기감이라고는 생각 안 했고 어쨌든 제 방송에는 우리 시청자들이 보니까 저희 시청자분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진 않을까 해서 한번 좀 이렇게 연락을 한 거죠. 드모 형 채널에 자림님이랑 같이 리뷰한 영상이 올라가 있잖아요. 네네, 자림님. 3화 그 라이브 영상도 혹시 편집해서 올릴 계획 있으신가요? 지금 촬영을 했는데 녹화본이 4시간이더라고요. 라이브가 너무 길게 해서 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는데 생각 중입니다, 일단은. 아직 정해진 건 없다. 네,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때 딱히 입장 표명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장난식으로만 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인터뷰가 진지한 그 속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진짜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건 지금이다. 그쵸, 이게 프리미어죠. 그런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잖아요. 드모 형이 그 새끼라는 워딩을 쓰셨고 뭐 춤추는 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걸 형은 몰랐을 거 아니야. 3화를 그치. 보기 전까지는. 아하. 그거를 3화 영상에서 봤을 때 심경이 어땠나요? 나는 이제 욕도 당연히 할 수 있고, 어. 욕도 어떻게 보면 이제 친해져야지 할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 그치. 이제 내가 없는 자리에서 하긴 했지만 그 부분을 봤을 때 이 형 봐라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했지. 뭐 거기서 기분이 나빴다든지 그런 점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이게 논란이 됐을 때 다들 너무 과몰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지. 왜냐면 이제 본인이 괜찮고, 물론 판단하는 기준은 시청자지만 내가 괜찮은데 그거를 뭐 춤추는- 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치. 근데, 나는 일단 괜찮았어. 정보가 충분하지 않잖아, 시청자들은. 우리는 거기서 직접 생활을 했으니까 다 알고 있지만, 시청자들은 어쨌거나 가공된 모습만 보시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오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걸 얘기해도 되나? 드모 형이 그 얘기를 하셨잖아. 어제 그거네 그 새끼라고 했잖아. 정확히. 그거는 내가 다시 질문을 할게. 오케이. 오케이. 그때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평소 드모 형을 돌아봤을 때 언어 습관이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뭔가 가치관이나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그런 게 없어요. 이번에 더 많이 느꼈는데 누가 이런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그 사람은 제가 좋대요. 일단 뭐 좋다고 이렇게 밑밥을 깔아두셨는데 ISTP는 본능적으로 원시인처럼 행동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글을 보고 어느 정도는 맞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시 시대에 태어났다면 벌써 짱돌 맞고 죽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지금은- 있다고 지금은 이제 문명 사회니까 분명하고 이제 법치국가고 하니까 살아있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짱돌로 제 머리를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게 사람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그 희철이한테 그 새끼 저 새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불편해 하셨는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거를 이제 보면서 전 사실 그 기억이 안 났어요. 일단 제가 그 전날 뭐 술도 먹었고 네. 아침에 이제 제가 또 늦게 일어났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비몽사몽해서 왔는데 그 전날 이제
희철이랑 얘기한 게 있으니까 좀 어느 정도 이거 그 새끼 아니야?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이번에 편집본을 보고 이거를 본 건데 저는 기억 안 나지만 네. 누군가는 내가 기억도 안 나는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좀 했습니다. 저도 화면에 보면은 제가 옆에 있었잖아요. 네, 실실 웃고 계시던데. 근데 나 아까 말한 대로 딱 그거네. 어제 그 새끼 누구더라? 그 춤추는 애. 그러니까 제 생각을 좀 말을 하자면은 네. 저는 그때 형이 그 새끼 뭐 춤추는 애 이렇게 했을 때 전혀 위화감이 없었거든요. 그쵸, 그게 이제 장난식으로 이제 하고 전에 하던 얘기가 있으니까. 예,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아예 못해서 그게 만약에 이 형이 왜 이렇게 말하지 했으면은 기억에 남았을 텐데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근데 왜 그냥 넘어갔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형이랑 저는 어쨌거나 같이 대화를 조금 했고 아이방에서도 같이 있었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형이 그런 식으로 말을 이렇게 던지는 게 악의가 없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어서 이상하게 안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새끼 저 새끼 한 거는 악의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럼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나에게 비호감을 줬는데 뭐. 맞아. 공통 질문인데요. 예, 비호감 투표를 받은 입장에서 예. 네.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말 아닌가라고 했을 때 네. yes or no로 답변을 해주시죠. 자, 그러면은 공통 질문입니다. 이거는 드모 형이 뭐 라이브에서도 그렇고 사과가 공개된 이후로 형한테 사과를 수차례 한 걸로 알아요. 직접 사과도 했죠. 네, 하셨죠. 그러면은 비호감 투표를 받은 입장에서 그러니까 비호감 투표를 받으면 어쨌거나 기분이 유쾌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쵸, 조금은 안 좋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다. yes or no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스. 매우 예스.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다. 네. 좋습니다. 그 정도 할 수 있죠. 이거 희철이 형한테도 질문을 드렸거든요. 근데 희철이 형도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만약에 제가 이제 뭐, 뭐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안 되는 건데 이제 그렇죠. 그래도 이제 뭐 불편할 수 있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상어가 공개되고 나서 그런 댓글이 달렸을 때 각각 심경이 어땠는지 드모 형 보고 이렇게 비판하는 댓글을 봤을 때 심경과 형한테 비판이 들어갔을 때 심경이 각각 어땠는지 짧게 처음 그 댓글을 마주했을 때 드모 형에 대한 댓글을 보고 걱정부터 했지. 나는 괜찮지만 시청자들이 보기에 불편했고 형이 상처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 드모 형에 관한 댓글들을 이렇게 샅샅이 살피고 걱정부터 했던 것 같아. 걱정을 했다. 형에 대한 의견은? 나에 대한 의견은 보자마자 진짜 솔직하면 이게 왜 이해가 안 되지? 라는 생각을 먼저 했지. 그럴 수 근데 계속 댓글들 보고 여론을 보니까 이건 분명히 나한테 잘못이 있구나. 잘못이라기보다는 문제가 있구나. 그런 거를 느끼고 뭐 이렇게 저렇게 정리를 한 거지. 편집된 장면, 제한된 정보를 접해야 하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출연진이니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다 알지만 시청자분들은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댓글을 보니까 그 새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카메라 뒤에서 둘이 뭔가 갈등이 있었을 거다라고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네, 그렇게 추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영상 자체가 오해를 풀고 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영상이니까 그런 걸 좀 풀어주면 그러니까 둘이 겹치는 씬이 1, 2, 3화에서 거의 없는데 네. 그 새끼라고 갑자기 해버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뭐지? 둘이 그치, 싸웠나? 그치. 약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싸운 건 뭐 전혀 일도 없었고요. 네. 우리 전체가 뭐 그렇게 갈등이 있었던 그런 사람은 없는 걸로 기억을 해요. 저는 이제 워낙에 매일 밤 술을 먹어가지고 맞아요. 모든 걸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싸운 거는 전혀 없었고요. 네. 사람을 잘 안 미워해요. 완전히 빠져서 잘 좋아하지도 않는데 잘 미워하지도 않아가지고 비호감을 줬다는 게 나에게 엄청난 큰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철이가 뭐 내 물건을 훔쳐갔다면은 졸라 싫어했겠지. 나에게 뭐 직접적으로 이제 피해를 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저는 근데 만약에 여기 룰이 비호감을 비공개 투표로 할 수 있었다면 익명으로. 네, 익명으로 할 수 있었으면은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비호감 표가 더 많아졌을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맞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에 비치는 거고 대놓고 이제 비호감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기가 좀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호감을 주신 분들은 정말 용기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히려.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또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형이 단 댓글도 내가 봤거든. 그런 댓글이 있었어. 나 같으면 저기 안에 있을 때 ESTJ한테 비호감 줄 듯 막 이런 댓글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형이 거기다가 이제 친절하게 해명을 하면서 근데 비호감은 싫어요 라는 얘기를 했더라고. 기억나 혹시? 맞아. 거기서 나는 조금 걸렸
있던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살려면은 어쨌거나 공감과 배려가 필요하잖아, 같이 살려면은. 맞아. 그게 출발이 뭐냐면은, 이거는 막 동양 철학이나 이런 데서도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 내가 싫은 일을 남한테도 안 시키는 게 그 배려의 시작이란 말이야. 맞지. 근데 형이 비호감을 받기 싫었잖아, 근데 그치? 그렇지. 그러면은 나는, 그러니까 내 가치관에서는 그러면 나도 안 했을 거야. 나도 비호감 받는 게 싫으니까 비호감을 주지 않았던 것도 있거든. 실제로 뭐 나는 비호감이라고 느낄 만한 것도 없었긴 했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음. 아까 말했듯이 내가 생각한 비호감은 좋은 감정이 안 든다지 아. 싫단 아니거든.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들한테 비호감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게 좀 보편적인 그거잖아. 조금 이제 서로가 그 핀트가 다르다는 거를 중점에 두고 생각하면 나는 나를 싫어할 순 있어. 이게 안 맞을 수 있잖아, 사람이란 게. 그러니까 싫어한다는 건 괜찮거든. 근데 나는 좀 관심을 받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좋지 않아 하는 게 조금 더 난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 좋은 감정이 안 드는 사람, 그냥 일반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는 게 난 좀 더 불편한 것 같거든. 그런 관점에서 비호감을 받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근데 이게 말하고 보니까 되게 간종 같네, 나. 근데 아니야. 뭔가 진짜 그런 게 힘든 것 같아.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는 거. 차라리 악플이 낫지 라는 느낌. 진짜로. 근데 그 말은 좀 위험한 것 같고. 오케이. 그렇다면 여러분, 트위치 정페이 신입 스트리머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러면은 그 희철이 형의 인터뷰를 봤을 때 그 이유가 납득이 됐나요? 뭐라고 했죠? 희철이 형이 비판을 받는 포인트가 그거거든요. 인터뷰에서 나는 뭐 괜찮았는데 다른 사람이 형을 불편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비호감을 주겠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래서 댓글에 자기가 싫으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지. 왜 다른 사람들을 방패에 세워서 비호감을 하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희철이 형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판 받을 수도 있죠. 맞아. 왜냐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치. 희철이가 우리 전체 대변인은 아니니까 네. 본인의 감정을 해서 투표를 하던지 아니면 투표를 하면 본인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지 해야 됐는데, 희철이의 의도도 이해가 가고 그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가죠. 희철이 형한테는 이 포인트에 대해서 질문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미 했어, 통화를? 네, 통화를 했어서 그걸 한번 보시고. 미리 뭐 어떻게 스포는 안 되나요? 그러니까 형은 그냥 그게 진짜 솔직한 거였대요. 그냥 자기는 별로 감정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였대요. 형이 누가 이제 막 불편했대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진짜 저도 못 들었고. 얘기 좀 한번 해줘봐. 누가 뭔가 희철이 형은 약간 총대를 매는 심정으로 비호감 투표를 한 것 같고, 그 애초에 희철이 형은 이틀 차까지 비호감 투표를 2번이나 했는데 둘 다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소연 누나 투표한 것도 제가 느끼기엔 좀 이상했거든요. 근데 형 투표한 것도 그런 비판 지점이 생기니까. 희철이가 소연이는 왜 비호감 했대? 그냥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때는 또 솔직하게 얘기했네? 비호감이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한 거지, 희철이 형은. 통념상으로는 비호감이라고 하면은 나쁜 쪽의 감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희철이 형은 그냥 호감이 아니다. 그냥 되게 가볍게 생각한 것 같아요, 비호감 자체를. 재밌는 친구네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희철이가 비호감을 주고 더 고민을 많이 하는 그게 영상엔 안 나왔나? 그 부분이 좀 있었잖아. 우리 술 먹을 때 희철이가 와서 이제 되게 그때 형 기억이 나요? 기억나지? 그러니까 네. 갑자기 뜬금없이 와가지고 저 형 비호감 줬어요 이러더라고.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네, 그 속으로 이 새끼 뭐지 했는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가 신경을 좀 쓰고 있더라고. 비호감을 준 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자기가 비호감을 주는 사람이랑 이제 같이 면전에서 이제 술을 먹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신경을 쓰는 그런 기분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비하인드가 그거죠. 그 새끼라고 할 수 있었던 거는 술을 먹을 때 희철이 형이 먼저 이제 다가와서 그 얘기를 이제 고백을 했고 형한테. 그쵸. 고백일 수도 있고 선전포고일 수도 있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 새끼라는 발언이 나온 거다. 그래도 경솔한 발언이었죠. 그러면 앞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제 물어볼게. 또 다른 갈등이, 우리가 못 본 또 다른 갈등이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짐작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 그치. 오프 더 레코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짜 세심하다. 너 이런 것까지 다 준비를 해놨구나. 그럼 당연하지. 소름 돋게 나도 이거 얘기를 해야지 했는데 너가 더 미리 준비를 해놨네. 얘기를 하자면 매일 밤마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루 술도 먹고 시간을 네. 보냈는데 분위기도 무르익고 이제 다들 친해지니까 이제 드머 형에게 형 근데 제가 전날 비호감 찍었다 이런 식으로 넌지시 던졌고 이제 그 상황에서도 드머 형은 장난스럽게 야 이 새끼야라고 이런 식으로 받아치셨고 서로 이제 합의라기보다는 네. 비호감을 줬다는 걸 이제 미리 공유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온 거죠. 어제 그거네라고 말씀하신 거는 어제 나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 이거네라는 걸 이제 알아채시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보거든. 맞아.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드모 형이 너랑 이제 얘기를 한 뒤에 뭔가 유추해내서 어제 걔네 이런 식으로 된 걸로도 보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건이 어. 있었던 것처럼 뭔가 편집이 나갔어. 전혀 어. 사건이 없었고 오히려 드모 형이랑은 뭐가 엮인 것도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 어쨌거나 둘이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친밀감을 쌓은 상태였고 비호감 투표에 대한 정보 공유도 이미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네. 얘기를 한 거다.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용의는 있는데 고쳐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건 네. 있어요. 옛날에는 욕을 진짜 많이 했는데 밖에서는 욕 안 하려고 좀 많이 해가지고 노력해서 그래서 밖에서는 뭐 많이들 쓰는 뭐 존나 이런 말도 잘 안 쓰고 하는데 그날은 또 그게 또 무의식적으로 처리를 한번 이렇게 해주고 싶었나 봐요. 그걸 떠나서 형이 라이브에서도 수차례 사과를 했잖아요. 시청자들이 이렇게 놀리듯이 하니까 이철이 형한테도 직접 사과를 했고 아니요, 미안하진 않은데. 저는 더 억울한 게 있어요. 나는, 난 욕먹는 건 참아도 억울한 건 좀 못 참아서, 그 1화인가 2화 때 제가 네. 이제 그 흡연실 카메라에서 지수가 성호 형 들어오자마자 뭐 표정이 이렇게 됐었다 이렇게 한 게 나도 그렇게 있잖아요. 봤어. 맞아. 너무 웃긴데요? 네. INTP님, 네. ESTJ님 오시자마자 바로 그냥, 네. 그게 이제 사람들이 ISTP 이 새끼는 뭐 면전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뒤에 가가지고 왜 저러고 있냐. 근데 사실 면전에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해가지고 그쵸. 그게 이제 우리끼리 네. 되게 장난치는 포인트였잖아요. 맞아요. 지수랑 해가지고. 그러니까 INTP도 그 장난을 되게 자기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편집 포인트를 하나 잡으려고 이렇게 나가서 얘기를 한 거지.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많이 그 감정이 왜 상하는지 모르겠지만 상하셨던 분들께서는 제가 그렇게 남의 뒷담화를 까고 다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에드머 형에게 한마디 한다면 우리 서건이 형 별 신경 안 쓰고 계실 것 같지만은 이제 아니야 형 술 아니야, 엄청 이게- 먹었잖아. 이거는 이제 우석이 형의 그거거든. 그냥 이제 드모 형이 워낙 쿨하신 분인 건 아니까 저는 당연히 괜찮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이제 그런 조심해야 되는 건 알지만 저라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그게 더 친밀감이 느껴지는 말이고 여론이 매우 거세게 형을 치고 있는 건 알지만 너무 신경 안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술을 너무 과하게 드시면 몸에 안 좋으니까 적당히 술 드시면서 마음을 추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철아, 그렇게 살지 마. 장난이고요. 네. 난 희철이의 속마음 잘 모르겠고, 왜냐면 그때도 이제 잘 모르겠었어. 갑자기 저걸 와서 왜 얘기하지? 이 생각이 좀 들긴 했었으니까. 그 술 마실 때 네. 저 형 비호감 줬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예, 때. 예. 약간 그거야. 자기가 어제 밝혀질 테니까 음. 좀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한 게 아닌가. 미리 백신처럼. 근데 이제 희철이가 하는 행동 보면은 마음이 여린 것 같아. 은근히. 그래서 이제 좋아요, 희철이. 뭐 얼마 전에 또 봤잖아요. 네, 그쵸. 저희 드러나는 갈등은 아예 없었지. 네, 저는 갈등이 없었습니다. 네. 갈등 있으셨어요? 아침에 저 깨울 때 좀 빡치셨나요? 아니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기쁜 마음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저도 너무 기뻤어요. 아침에 등까지 받쳐서 누가 일으켜 세워주는 거는 초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이어가지고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일단 제가 3회 연속 리뷰에 참여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너무 고마워요. 맞아. 이제 여기 심야영화 채널에 리뷰에 출연하면서 적은 사람이지만 몇 명이나마 소신껏 발언을 들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조금이나마 납득을 해주시면 그걸로 만족을 하고 앞으로도 솔직히 잘 고쳐질지는 모르겠어. 이제 그런 아까 너가 말한 화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지만 당장 고칠 수는 없을 것 같고 노력해서 남은 화도 기대해 주시고 저라는 사람도 조금은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한마디로 생각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근데 맞아, 이 얘기를 내가 하고 싶었어. 형을 보면서 네. 안에서 느낀 건데 MBTI 인사이드라는 게 결국은 어쨌거나 나를 좀 알아갈 수 있는 과정이잖아요. 상대방도 알아갈 수 있지만 네네. 형을 보면서 형뿐만 아니라 저는 그 안에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 상황이 주어졌을 때. 네. 근데 형을 봤을 때 나라면 저렇게 안 할 것 같다라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 술을 정말 과음을 한다든지 그런 포인트는 나라면은 조금 조심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술 포인트가 먹는 걸? 예,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가 많지 않았는데 네. 저렇게 안 할 것 같다라는 포인트는 내가 좀 의아하고 형이 어떤 생각이나 감정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건지 이해하고 싶고 혹은 정말 별로거나 그랬던 거고 나머지는 정말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라면 저렇게 못할 것 같다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못할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건 동경의 시선이 있는 거죠. 멋지다. 뭐 예를 들어서 형이 음악을 본업으로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어쨌거나 괜찮은 수입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그 노가다를 아, 가서 한다거나 네. 그런 어떤 육체 노동을 취미로 삼는다거나 내일 제가 오전 7시부터 이제 노가대 현장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오랜만에 또 하려니까 이거 또 굉장히 또 흥분되네. 아이고 한 주식님 2,000원 거십니다. 노가다 진짜 가냐고? 그럼요. 노가다가 뭐 어때서? 돈 괜찮게 버시는 것 같은데 야가다 가십니까? 남는 시간에 뭐 해요? 나가가지고 좀 몸이라도 좀 풀고 와야지. 그런 지점들은 되게 멋지고 닮고 싶다는 부분이 많이 느껴져서 근데 그런 부분이 뭐 당연하지만 제가 느낀 것만큼 인사이드에 많이 안 담기는 것 같아서 저는 보면서 계속 아쉬웠거든요. 아니에요. 저 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를 좀 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가다 한번 해보세요. 조만간. 네. 문무를 겸비해야죠. 그렇죠. 성균관대 유생이면은. 인터뷰 시간 쪼개서 내줘서 고맙고 알겠어. 고맙습니다. 방송 잘하고 밥 얼른 먹어야겠다. 알았어. 방송 잘하고 예, 연락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형 오늘 이렇게 인터뷰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맙고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음. 네, 이렇게 두 분 이야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MBTI 인사이드 시청하시면서 저희 출연진을 보고 여러분이 같이 판단을 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시청하시는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 건 당연한데 적어도 오해를 최소화한 상황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시청자분들과 출연진 모두에게 이롭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이 오해를 좀 줄이고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저는 만족합니다. 이 공격적인 태도와 힐난 이런 거를 좀 도려낸 비판을 통해서 비판이 가진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를 희망하고요. 또 이런 시도를 통해서 성숙해지는 과정을 함께하고 이 미디어 문화 자체가 성숙한 문화라는 결과에 닿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MBTI 인사이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막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얘기를 듣고 생각을 나누는 영상이었는데요. 3화 분석 리뷰도 잘 만들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